당시에 그 장기하 얼굴들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일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 거예요. 진짜 생존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가족 같은 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이제 구글링을 했는데 첫 줄에 가족 같은 회사는 망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구성원분들도 때로는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오늘 하루 즐거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를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운영하고 있는 강명진이라고 하고요. 두루두루는 이름처럼 정말 다방면의 아티스트, 음악가, 사진작가, 그다음에 글 쓰시는 분, 미술작가, 춤추시는 안무가 정말 다방면의 아티스트 분들이 두루두루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컴퍼니를 시작하려고 시작했던 곳은 아니었어요. 이게 비즈니스로서, 일로서, 생업으로서 생각하고 시작했던 회사는 아니었고요. 돌이켜보면 정말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재밌게 계속 같이 해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 같은 느낌의 회사였던 것 같아요. 붕가붕가 레코드라는 그 당시에 장기하 얼굴들,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레이블이 있었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형태의 매니지먼트를 고민하면서 두루두루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만들면서 두루두루가 시작하게 됐었어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처럼 이 뮤직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은 음악을 만드는 레이블과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분리돼서 한 아티스트를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두루두루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만들게 됐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함께하는 뮤지션들도 그렇고 그 일을 돕고 있는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걸 정말 빡센 취미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구상이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당시에 그 장기하 얼굴들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일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 거예요. 막 갑자기 달려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처음이었고, 일단 이렇게 이 일을 본인의 생업으로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이 없었고요. 학교를 다닌다든지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투잡처럼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고, 이제 그렇게 빡센 취미라는 변명을 가지고 한 2년, 3년 정도 이제 이 조직이 운영이 됐는데, 어느 순간 아티스트들은 더 이상 이걸 취미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약간의 아마추어리즘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들은 어느새 프로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었고, 그런데 회사는 여전히 조금 조직이나 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다 보니까 그 갭을 느끼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아티스트의 성장에 맞춰서 회사도 성장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던 순간이 가장 큰 어려움이자 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닫고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극복할 방법을 몰랐어요. 제가 이 두루두루라는 회사를 만들기 전까지 어떤 조직에 몸담아 본 적도 없고, 이게 저한테는 첫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오로지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하나 경험으로 체화를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생존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낮에는 거의 그 아티스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현장 스케줄을 다니고 있었고요. 밤에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을 처리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던 두 분의 직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마주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뭐가 필요하다 혹은 이렇게 돼야겠다, 방향성을 설정하고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냥 혼자 달렸던 시기라 함께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살피거나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장기하 얼굴들의 기아님하고 함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미 그 시기에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렇다면 응당 생각하게 될 본인이 한 이 정도는 좀 누리고 싶다. 이 정도는 회사에 어떤 조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탠다드가 생길 법도 한데 회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고 저희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정말 인내해주고 있었고 신뢰해주고 있었던 것들이 그 시기를 지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가 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조직의 미션이 변화하는 시기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팬심에 가까웠었고 그러다 보니 처음 제가 잡았던 미션이 널리 아티스트를 이롭게였는데 조직의 구성원들이 한 분 한 분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미션이란 응당 회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티스트가 이루어서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지? 우리 구성원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한 계획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그 인터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음악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멈춰야 해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그 자체로서의 어떤 대단한 힘과 세상을 막 변혁시킬 수 있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술을 향유하는 많은 마음들이 뭔가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들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그때 깨닫게 됐고 그래서 최초의 널리 아티스트를 이롭게라는 미션을 예술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미션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현재 지금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으면서 와, 할머니 이거 진짜 예술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상이나 책을 보고 좋은 것들을 보고 느낄 때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함께하고 있는 저희 두루두루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향유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술과 비즈니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저희가 생업으로 시작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일터가 됐고 이 일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활을 영위하시는 이제 함께하는 동료분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밀수라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먹고 살기 위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그 고민을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걸 만들고 지향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돈도 벌겠다라는 건 굉장히 큰 욕심일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부분을 예민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항상 저희가 이제 놓지 않아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협업 제안을 주실 때도 많고 그런 것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금전적인 가치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멋이나 재미 저희는 멋있는 거 재밌는 게 되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멋있고 재미있는 그 가치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팀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아티스트 분들도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시잖아요. 다른 두 그룹이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좀 추구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에서는 함께 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소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희는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저희한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재능이 세상에 잘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 두루두루의 구성원분들이고요. 아티스트와 두루두루의 조직원분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소개팅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도 너무 좋고 이분도 너무 좋은데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을 갖는다는 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의사소통의 조금 어려움이나 부재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과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서 이제 나름 중재자 역할을 한답시고 직접적인 소통이 부재하면서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고 플렉스랑 함께 그 HR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헬스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때 주관식으로 어떤 분이 그런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겐 상처받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는 헬스체크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서로 직접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아가는 힘이 있다는 거를 그때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던 것 같고 그 헬스체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이후에는 아티스트분들과 구성원분들이 직접 서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팀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처음도 끝도 솔직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솔직하기만 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지만 다정하게 솔직한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함은 비단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구성원의 역할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이 느끼는 좋은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솔직한 대화가 있어야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위트란 깊이 있는 관찰의 결과를 다정하게 전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정함이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깊이 있게 관찰해서 정말 솔직한 내용들을 전하는데 그걸 다정하게 전함으로써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팀이 어떤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지향하는 모습도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에 한 8분 정도의 구성원이 모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우리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같은 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이제 구글링을 했는데 첫 줄에 가족 같은 회사는 망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인데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봤을 때 스포츠팀 같은 회사라는 이제 그 표현이 조직 문화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프로페셔널함에 대한 강조를 하는 어떤 문장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한번 큰 충격을 먹고 더 이상은 가족 같은 회사를 지향하지 말고 스포츠팀 같은 회사를 지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동안 열심히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손흥민 님이 뛰고 있는 토트넘 경기를 보는데 골을 넣었을 때 정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끈끈함이 이런 게 가족이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팀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페셔널한 위치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뽐내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 근간에 좋은 팀이란 비단 그런 프로페셔널함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따뜻함, 다정함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포츠팀은 역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깨닫게 돼서 지금은 가족 같은 마음을 품은 스포츠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 팀이 모였을 때 팀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음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정말 아티스트와 함께 애써주신 구성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뒤풀이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는 건 뭐 저희 아티스트 그리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한테도 동일한 건데요. 저희 공연 보고 집에 돌아갔을 때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다. 오늘 진짜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공연자도 마찬가지고 향유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성원분들도 때로는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오늘 하루 즐거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좀 반대로 팀으로 함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쪽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순간으로 꼽는 게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저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수익적인 부분이나 프로젝트들이 많이 캔슬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회사를 떠나셔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함께 하던 분들이 퇴사를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기는 해요. 이거는 또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의장님 인터뷰에서 제가 봤던 건데 너무 공감했던 말이 처음에는 함께 일하던 구성원분들이 퇴사를 하시면 본인이 퇴사를 당하는 기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혹은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함께 하던 분들이 떠나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회사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재입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저희 아티스트들을 여전히 굉장히 애정하시기 때문에 저희 공연을 자주 보러 오시거든요. 어떤 때는 저한테 와서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한테 목록을 적어와서 두루두루에서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저한테 코칭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저희가 계속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처럼 힘든 마음은 아닙니다. 요즘 가장 대표님이 대표로서 고민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두루두루를 봤을 때는 저 혼자 달려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소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10인 이하의 작은 조직으로 움직일 때는 사실 회사에 크게 규칙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대화로 한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정말 대화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조직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30인 정도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A라는 구성원과는 제가 합의가 되어 있지만 B라는 구성원과 그 합의가 약속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모든 걸 좀 시스템화하는 것, 매뉴얼이라든지 HR 규칙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잡아가는 걸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좀 어떤 대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기현님 같은 경우는 16년째 그리고 강산혜 형님이나 혁오 같은 팀들도 10년 이상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문제들이 100%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고민하는 걸 함께 고민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구성원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개선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걸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요즘 대표님과 우리 팀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역시나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에 1인 회사로 처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의 모든 일에 제가 개입을 해야 했고 판단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티스트와 저희 구성원들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려면 사전에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미션처럼 예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비전이 사실 재밌게, 멋지게, 오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멋지게 저희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 지속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또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건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인터뷰 덕분에 지난 16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계속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끊임없이 많은 고민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한테도 솔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고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바라는 바가 뭔지를 고민하고 제가 정말 원하는 그걸 위해서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항상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시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있을 때 조금은 냉철하게 솔직하게 본인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가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선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결과를 결국은 본인이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솔직하고 치열하게 돌아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앞에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적게 후회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